이 프로그램은 고발뉴스 후원에 힘입어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후 58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9분이 사랑하는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희생된 분들의 희생을 정말 빛나게 만들 수 있고 이 사회를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역시 정말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생된 모든 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희생이 정말 빛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최근에 이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서 정말 더 답답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에서 구조에 대해서 지시를 적정하게 했는지 보고를 적정하게 받았는지와 관련된 진상규명 활동을 특조위가 할 것이냐,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런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은 사퇴를 공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또 새누리당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은 특조위를 공격하는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관계자라고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시 구조 과정에서의 지시를 적정하게 했는지 보고를 적정하게 받았는지를 조사하는 것, 이것은 위헌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약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되는 속에서 시민 토론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특조위에서 사퇴 운운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던 그 네 분의 위원들, 그분들의 눈빛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면 악마의 눈빛을 보아왔습니다. 단지 어떤 신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서 다른 주장을 펴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 눈빛에서 악마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매번 그렇게 생각 안 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스리고 있지만 내가 정말 악마들과 싸우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 특조위가 제대로 조사를 하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컨대 매우 회의적이실 것 같습니다. 조사 신청 현황 및 계획,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 협의회. 구할 수 있었답니다. 구할 수 있었다. 특조위에서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진상 소위가 과가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과, 2과, 3과. 1과가 침몰, 2과는 구조, 방임, 구조 실패에 따른, 그리고 3과는 언론 대응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1과 내용을 좀 볼게요. 침몰이잖아요. 급변침 원인, 사고 당시 주변 선박의 모든 통신 내역과 동선, VTS 검증, 둘라이스 선장 및 목격자 조사, 그리고 인양. 노말하죠?
여기는 잠수함도 없고요. 어디서 날아오는 폭탄도 없어요. 저희 가족들 우선 사건 신청을 넣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넣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우리 가족들이 많이 좀 마음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인천항에서 떠나지만 않았어도 우리 애들 안 죽었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인천항에서 떠나게 된 결정 과정, 우린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사해 달라고 신청 넣고요. 이과로 갈게요. 이과가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이과가 구조 방임에 대한 방기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저희 가족협의회는 사고는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가 참사가 됐잖아요. 참사가 된 사연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우선 좀 크게 세 분류입니다. 이게 원래 네 분류인데 하나가 민간이에요. 구조 세력이란 얘기예요. 구조 세력이 민간 구조 세력 빼고 세 가지 세력이 있어요. 첫째, 해군, 해경, 소방, 119죠. 다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 저희 지금 이게 지금 사건 신청 진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서해청까지는 지금 저희가 사건 신청을 넣었어요. 123정, 123정에 타고 있던 선원들, 123정에서 움직였던 모든 동선, 123정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모든 통화 내역, 당시에 해군 구조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뭐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BH를 먼저 건드려 놨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가족협의회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갈 겁니다. 이 들어가고 여기서 청와대로 넘어갈 겁니다. 청와대로 넘어가면 청와대를 대통령을 저걸 뭐 조사해달라? 저희 가족협의회는 안 합니다. 우선 국가안보실 있죠. 김장수 수석이 있던 국가안보실 조사해야 되고요. 거기서 명령체계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지휘체계를 또 따져봐야 되고요. 거기서 더 나간다면 아마 보고는 했는지 보고는 받았는지 또 그분은 어째서 7시간 동안 안 나오셨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죠. 3과입니다. 아까 언론 대응과 그다음에 명예훼손 부분이라고 그랬죠. 저희 가족들 자식 잃고 아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거의 테러 수준으로 지금 이 두 정부와 언론은 우리 가족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 꼭 밝혀서 조사해서 밝혀내고 싶습니다. 자, 진상규명 개념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가족협의회가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조사 신청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개별적인 조사 신청, 이게 가족들이 개별 신청을 넣는 거예요. 넣어서 특조위로 간 다음에 특조위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죠. 정작 중요한 건 어디냐면 이 위에 있는 거예요. 모니터링.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4.16 연대, 저희 가족협의회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4.16 연대 모니터링단, 모든 국민. 여기서 잘못하면 이 모든 국민이 특조위를 혼내줘야죠. 잘하라고 독려도 해주고 박수도 쳐줘야 되고, 못하게 되면 비판도 가하고 해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 문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건은 거의 보도가 안 되고, 머니투데이 보고에서도 이 문건은 해수부가 작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건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저 위에 네모난 박스가 사실은 이 문건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 네모 박스 내부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BH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느냐? 바로 아라비아 숫자 1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풀어져서 설명이 되는데요. 제일 위에 이제 네모칸 네모에 보시면은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에는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가로 열고 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 등 가로 닫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했던 거 아시죠? 예. 그때는 그 기자회견 당시에는 이 문건의 존재가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이 있고 30분 정도 있다가 이게 보도가 되면서 이 문건의 존재가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다면 이 문건대로 기자회견을 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이 문건의 내용대로 그 구성원들이 그리고 그 구성원들 추천했던 여당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기재부에 우리 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우리 부가 뭘까요? 우리 부. 해수부밖에 없죠. 기재부에다가 해수부와 관련된 예산의 안을 전달할 수 있는 부는 우리 부는 누굽니까? 우리 부는 해수부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조사를 해야 될 사람이 조사를 받을 사람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15일 이제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세월호 마지막 표류자를 구조한 다음날 오전 10시 21분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계속 진행을 이제 해보면요. 일단 제목 자체가 구조 방기입니다. 구조 방기. 공부를 해본 결과 이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철저히 논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경이 이제 출동하기도 전에 이제 둘라에스호라는 유조선이 이제 있는데요. 출동하기 전에도 태선 명령만 내려졌다면 전원 구조는 가능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배가 이제 둘라에이스호입니다. 2,720톤급 유조선입니다. 당시 12명이 타고 있었고 굉장히 큰 배임에 불구하고 선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조선이 기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낮아요. 이게 그래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 1.5m 정도 해수면하고 요 난간이라고 할까요? 이것까지 1.5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얼마든지 쉽게 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배에 비해서. 가장 가까이 있었고 누가 봐도 뛰어내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9시 17, 18분 이제 이 둘라에스호가 이제 세월호 가까이 접근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교신을 잠깐 보시면 그 진도 VTS가 이제 양재했습니다. 세월호 현재 물이 얼마나 차 있습니까? 하니까 세월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도 VTS 물이 얼마 정도 차 있습니까?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데크에 컨테이너 몇 개가 빠져나간 거는 선수에서 확인했는데 지금 이동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게 이제 다 거짓말인데요. 그 세월호에서 계속 못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세월호 선원들은 9시 4분 교신에서부터 계속해서 좀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이동했던 사례들을 쭉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9시 5분경에 기관장 박기호는 조타실 5층 조타실에서 3층으로 층간 이동했고요. 9시 6분 기관실 선원들은 지하가 있고 1층, 2층, 3층이 있는데 3층으로 직결을 했고요. 9시 10분 강원시 강해사는 핸드폰 가지러 침실도 그거는 층 내에서의 이동도 했고요. 둘라에서 접근했을 때 대선 명령만 내려졌다면 다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호는 계속 거짓말만 하고 대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그럼 해경이 출동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출동 세력은 이제 크게 일단 1, 2, 3정 100톤급 경비정 한 대, 그다음 헬기 3대가 이렇게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뭐 해군 링스 헬기도 오고 뭐 이래저래 뭐 또 뭐 많이 오는데 그 일단 이제 그 세월호가 이제 거의 뭐랄까요 이제 전복에 가까운 시간대까지 유의미한 어떤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요 1, 2, 3전과 헬기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좀 너무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또 그 아까 신모 전 제독을 불렀던 것처럼 검찰이 또 다른 전문가를 불러서 이 당시 해경이 했던 모습들을 이제 영상을 쭉 보여주고 어떻게 보십니까? 했을 때 이분은 그러니까 화재 났을 때 사람 인명 구조하는 전문가인 거죠. 화재 났을 때 그분이 이제 이것은 구조라기보다는 취재나 구경을 하러 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에서 항공구조사가 내려가서 해경입니다. 뭐 질서 있게 뭐 천천히 나오십시오. 육성으로 해도 돼요. 육성으로. 그랬어도 대부분의 구조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헬기가 이제 한 명 바구니 태워가지고 한 명 들어 올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5.11로 45분간 12명, 헬기 세대 총 35명 구조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나와 있는 사람만 바구니에 태워서 한 명 그냥 구조를 한 거죠. 분명히 수백 명이 안에 있는 것도 알았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앞서 세월호도 거짓말을 했고 진도 VTS도 뭐 말도 안 되는 관제를 하는데 항공구조사 이제 당시에 내려갔던 사람이 만약 선내에 다수 승객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내 진입을 시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5.11기는 처음 왔을 때 대부분 배 안에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인지를 했어요. 이 또 거짓말인 겁니다. 이제 1, 2, 3정은 8시 58분경에 출동 명령을 받습니다. 세월호에 가서 이제 이것도 참 코미디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아까 세월호 선원 가운데 기관실 지하에 그 기관실 선원들이 3층으로 올라왔잖아요. 9시 6분 뭐 그 경에 그때부터 30 몇 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들 그동안에 맥주도 마시고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 중에 7명, 기관실 선원 7명 중에 정확하게 5명, 이제 지금 이제 해경 2명 탔고, 이제 7, 8인승이니까 5명 딱 태워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일단 1, 2, 3정기 한 최초 구조, 정확하게 선원 5명만 구조해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1, 2, 3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태웁니다. 그 다음 40분경 두 번째 출발합니다. 이때는 이제 앞서 또 이제 표 보시면 나오는데 이형래 경사라는 사람이 또 탑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3명이 탄 거죠. 그 박은성, 김용기 일단 기본적으로 단정을 이제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형래 세 명이 탔고 이때 이제 이따가 영상이 보시겠지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구조하고 그 다음에 4층 난간에 있는 부부와 어린 아이 이 이제 구조를 하고 3층 갑판에 선미 하얀 마스크에 주황색 점프 수트를 입은 인물, 이제 우리 흔히 그 오렌지맨이라고 또 한때 불렸었던 그 사람 다 이제 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그다음에 오렌지맨 다 선원이죠. 기관실 선원입니다. 둘. 그래서 기관실 선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들을 구조해서 1, 2, 3정에 인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부하고 아이 빼고 또 2명 선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원 7명 정확하게 이제 기관실 선원 7명 정확하게 구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8분경 조타실에 있던 모든 선원이 탈출을 했고 49분경 박상욱 경장이 이제 조타실로 올라갑니다. 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때 또 선원 조타수 조준기는 세월호에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상욱과 조준기 남겨두고 또 1, 2, 3정은 빠집니다. 이제 완전히 빠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박상욱과 조준기는 둘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박상욱은 줄 타고 조타실로 올라갔는데 그때 또 대선 방송만 했어도 구조가 가능했어요. 근데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따가 보시겠지만 뭐 잡을 때도 없고 해서 그냥 미끄럽고 해서 내려왔다 뭐 이제 이런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내려온 박상욱과 조준기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것도 참 코미디인데 코미디. 그리고 이제 54분경 영상을 보면 멀찍이 떨어져 있어 세월호 바라보고 있습니다. 1, 2, 3정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한 또 10분쯤 있다가 이제 10시 6분경 이게 또 뭐 다들 전 국민이 보신 장면이죠. 도끼로 그 유리창 깨고 하는 거. 3층 선수 다인실 창문을 깨서 또 일부 구출합니다. 그리고는 11분경 다시 멀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냥 끝까지 멀어집니다. 17분경 영상을 보면 멀리서 관망을 하고 있고요. 1, 2, 3정에서 구조한 이제
사람들을 다시 또 다른 배로 옮겨 태우는 바로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시 6분 영상에서 유리 하나 깨서 또 아주 소극적인 거죠. 지금 몇백 명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강원식이 손으로 가리켜요.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데 거기에 또 그 4층 남학생 방 거기에도 몇십 명의 이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강원식이 또 가리킵니다. 또 가리켜요. 근데 이제 막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그냥 정말 몇 명 구한 장면인데, 일단 해경 입장에서는 자기들 잘했다고 얘기하려고 이 영상이 좀 길어요. 또 이래저래 뭐 그래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도 이제 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강원식이 계속 구경은 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이 아까 하늘색 옷 뭐 티셔츠, 그다음 이제 10시 17분 이제 세월호는 뭐 거의 다 전복이 된 상황이고 1, 2, 3정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식이 10시 21분 전화를 해요. 강원식은 지금 계속 어딘가 전화하는 장면이 계속 잡히는데, 그래서 일단 먼저 일단 1, 2, 3정이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렸고 영상을 봤습니다. 이제 그걸 좀 다시 평가를 좀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이영래 경사 세월호 일단 승선을 합니다. 이제 이 위치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영래 경사가 여기 이제 구명벌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와 있는데, 이 도면은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이제 보시면 검사가 고무단정을 타고 세월호 자연 3층 갑판 쪽으로 간 고무단정에 탑승한 해경대원 중 한 명이 3층 난간을 넘어 갑판으로 진입한 뒤 계단을 통해 5층 갑판으로까지 갔고, 이어 난간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여 구명벌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위 경찰관의 위와 같은 이동 경로에 비추어 당연히 3층 출입문 정도는 열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아까 화재 때 인명구조 전문가 이분이 참 말이 안 나오네요. 당연히 가능했습니다. 갑판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솔짓으로 그쪽으로 나오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3층, 4층 여기에 이 지금 안에 학생들이 가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버리고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하니까 진상규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45분경 조타실 자체에 1, 2, 3정을 갖다 댔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선원인 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막 작업복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한데, 그냥 모든 배는 조타실이 선수에 있습니다. 선미 쪽에는 여러 층에 걸쳐 객실이 위치하므로 모든 승객은 이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 어떤 규정 같은 걸 보면은 일반 승객은 조타실에 못 들어가는 규정이 있어요. 그건 김경일은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일이 1980년 해경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세월호 때 상황실에 보인 모습이에요. 상황실이 상황 판단을 못 합니다. 9시 42분 이제 지켜보고 있는 단계, 구조는 아니고 지켜보고 있는 단계,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청 상황실, 본청은 이제 해경 본청 아니면 이제 서해청 아니면 목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또 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9시 42분 과연,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배가 이렇게 50도씩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또 허위 보고, 이 각도 30도, 실제로는 55도고 도착했을 때 이미 40도를 얘기를 했는데 30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특공대나 122 구조대 전혀 활동을 못 했잖아요. 근데 다 가고 122 구조대 9시 15분에 출발했는데 타고 갈 게 없어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이 표현은 국정조사 때 국회의원이 쓴 표현인데, 산 넘고 물 건너 3시간 걸려갖고 12시 15분에 현장 도착합니다. 아까 10시 17분에 이미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12시 15분에 바로 이들이 122 구조대 구조 전문 인력인데 이들이 타고 갈 게 없어가지고 12시 15분 도착했는데 지금 다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위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죠? 이 가슴이 아픈 건데 다음 이제 수뇌부까지 마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정장, 오직 김경일 정장만이 이제 기소가 되었고 수뇌부는 전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데요. 1, 2, 3 정장만이 처벌받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또 한 단계 올라가서 서해지방청장을 보겠습니다. 서해청장, 아까 목포해경서장과 동시에 데뷔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 역시 전원구조의 또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 태풍 볼라벤 화물선 가해싱호가 자초됐을 때 6박 7일 동안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사고 선박 16명을 안전하게 구조, 기름까지 신속하게 제거. 선원들 중국이 14명, 인도네시아인 2명 있는데 중국 그 영사관하고 수색구조센터에서 감사 소환도 받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또 세월호와 관련이 되면 극단적인 무능력자로 변신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서해청장은 또 이제 제대로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방해를 해요. 방해를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사고 해역에 구조하러 가는 헬기를 그거 글로 가지 말고 내한테로 와라. 내 태우고 어디 가라. 이걸 합니다. 해경녹취록에 이 괄호가 있고요. 구조하러 가야 돼요라는 그러니까 바깥 이야기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시 들었는데 여기에 뭐가 들리냐면 구조대 태울 필요 없잖아가 들립니다. 이 502기는 군산항공대 출발해서 서해청에서 김수현 태워서 어디론가 이동했는데 이 행적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할 일 다 보고 이제 11시 3분에 또 다 게임 끝난 거죠. 적어도 일단 와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구조사 태운 헬기는 구조하러 가야지 서해청장을 태우러 자기 볼일 보러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해 행위까지도 서해청장은 했습니다. 계속 청와대에서 이거는 지금 청와대에서 무엇을 했는지 지금 거의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런데 청와대와 본청 상황실 간 한 라인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교신 녹취록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것도 제가 반영을 일단 한 건데 9시 39분 보시면 그 영상 좀 잠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지금 VIP 보고 때문에 그런데 영상으로 받으신 거 핸드폰으로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이제 계속 영상, 그 다음에 사진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1, 2, 3 정장이 또 구조에 전념을 할 수 없었던 뭐 그런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뭔가 지금 청와대는 영상에 집착을 계속해요. 일단 그렇게 구조를 일단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구조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었던 뭐 그런 부분들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 발표가 구조 방기의 재구성 그리고 오늘 전체 행사 제목은 구할 수 있었다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언제 구할 수 있었는지 앞서 9시 18, 19분 둘라에서 왔을 때 태풍 명령 내려졌으면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9시 25분 헬기 와서 구조사 내려가지고 퇴근하세요 했으면 다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형래 올라가서 말해도 구해졌습니다. 박상욱 조타실 올라가서 방송에서도 구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외에도 대성 신호 기적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공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 원래 처음에 자기들이 대선 방송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거짓으로 나중에 밝혀졌는데 1, 2, 3정이 가지고 있는 대공 마이크로 대선 명령에서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1, 2, 3정이 가지고 있는 확성기로 해서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것도 이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정조사 때 우리 메르스나 이럴 때 국민안전처에서 전국민 문자 왔잖아요. 그런 방식도 가능했었어요. 의지만 있었다면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세월호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모두 탈출하십시오라고 전국민 문자를 보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또 그 이후 뭔가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은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좀 더 내용이 풍부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를 꼼꼼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좀 봐주시길 좀 부탁 좀 드리고요. 56페이지 잠깐 한번 보실래요? 56페이지에 보면은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역시 BH가 또 등장을 하죠. 청와대가 등장을 합니다. 청와대가 이제 상황실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보고를 받는데 거기 보면 고정익 한 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구조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고정적으로 떠서 영상을 촬영하는 헬기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고정익 헬기가 현장에 있었다. 구조하지 않고 영상만 촬영해서 보내는 헬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제대로 안 알려졌었죠. 그래서 이 영상으로 BH가 실시간으로 이 헬기에서 촬영하는 영상을 보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지금 보인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는 참사 당일날 자기네들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정보를 보고받고 또 지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그 최은수 님이 계십니다. 아까 박영대 팀장님이 발표하실 때도 언급이 됐었던 분인데 실제 세월호에 탑승해 계셨던 분입니다. 참사 당시에 그 탈출을 하셨던 분이고요. 구조를 됐다기보다는 탈출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헬기로 구조되셨습니까? 아니면 뭐 배에 의해서 구조되셨습니까?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네, 헬기로 구조될 당시에 헬기에서 내려왔던 구조사들 보고 선내에 아직도 뭐 많은 분들이 있다. 그래서 뭐 선내에 뭔가 의사 전달이 좀 필요하다. 나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올라오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의사 전달이 있었습니까, 현장에서? 저희 화물차 기사분들이 이제 뒤에서 헬기로 이제 바구니에 그 나이 드신 분들 먼저 올릴 때 그 해경이 안 내려오길래 내려와서 밑에 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려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뭐 느끼시기에 내려오질 못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까? 아니면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다.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셨습니까? 구조 그 위에서 그 해경이 조금만 발만 한번 잘못되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좀 이 혼자 이렇게 사진에 안 비치는데 잡고 있었어요, 위에서. 그럼 네. 바구니 헬기 줄이 내려오면 저희가 이제 밑에서 실어서 올려 보내고 자꾸 내려와서 저쪽으로 구조를 해라 기사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또 근데 안 내려오시더라고 그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후의 상황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승객들이 알아서 탈출하기 시작했던 그런 것이죠. 예. 예. 그 헬기에 탑승해서 탈출하셨다고 하니까 배 위쪽에 좀, 그러니까 기울어진 배 위쪽에 계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때 뭐 바다 쪽에 상선이나 어선이 좀 많이 근접해 있던 모습들을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 이제 헬기 오기 전에 그 아까 구조함 그 큰 배 하나가 네. 그 앞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 저희 쪽으로 와 있더라고요. 헬기 네, 구조하기 네, 전에. 네. 근데 그 배에서 거기서 그 선원분이니까 누구 한 분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사분이 막 손 흔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 대 있었어요. 저희 앞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저는 제가 궁금했던 것들은 좀 질문을 했고요. 혹시 뭐 여기 패널에 계신 분들에게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게 있으면 편하게 좀 질문하셔도 좋고 또는 오늘 진행됐던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좀 편하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조위는 신청한 사건에 한해서만 조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청을 저희가 이번에 지금 난리 난 것도 저희가 청와대 부분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신청 사건을 보시면 좀 도대체 저런 것까지 신청해야 돼 하는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저희가 좀 잘게 쪼갰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구조 방기에 대한 그 책임 소재를 따지는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것 중에는 근데 이 자체를 어느 누구를 특정지어서 하기보다는 그 사람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 책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또 그게 가능할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조위 측과 약간의 교감이 있어서 신청 사건을 이렇게 접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12월 14일부터는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는 이제 공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러니까 특조위 활동을 실제로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곧 옵니다. 한 2, 3주 내에.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광고성 멘트를 잠깐 좀 붙여봤습니다. 예. 연대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지금 그 저희가 이걸 소스북이라고 하는데 소스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거기다 첨가할 수도 있고 그거를 다 받아볼 수도 있어요. 이 소스북은 다 오픈해 놨습니다. 오픈해 놨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뭐 오픈된 자료들은 뭐 귀중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 소스북을 좀 더 정리한 다음에 특조위에 공식적인 자료로 넘길 겁니다. 가족협의회에서 넣는. 그만큼 이 소스북이 지금 타임라인 자체가 잘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 당시 그 몇 시간 정도만이지만 그 당시라도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 이 소스북을 좀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7시 저희가 한 12분에 시작했으니까요. 거의 3시간이 넘도록 진행이 됐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때문에 지겹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셨을 텐데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은 지난번 안산 토론회만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죠? 뭐 막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안산 토론회가.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미있다고 느끼거나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이번엔 이 내용들과 이런 자리를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발뉴스 후원에 힘입어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고 있습니다.